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요. 펜타곤은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디펜스 뉴스 맥 숀벨이라는 분의 기고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군대에서도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화가 창조돼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문화는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채택하고 확장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은 남녀가 경쟁성보다 유리할 것이다. 여자들도 큰 역할을 그 국방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방부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배울 때 실수를 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도전하고 새로운 창의적 이니시어티브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조직을 구축하는데 우리는 실패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혁신하고 창의적인 이니시어티브를 갖는 그런 그 조직으로 펜타곤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분야에서는 민간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정보를 현재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간 합동, 민관 합동의 그런 방위력의 향상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그 중국에 비해서 그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직 미국은 확실하게 개발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그 뭐 무슨 풍선 감 정찰 위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이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맥 손베리라는 분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텍사스주 하원의원이었고 현재 그 CAA USA 이사회 멤버이며 국방혁신위원회의 멤버이며 실리콘밸리 디펜스 그룹이 선임 고문이다. 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이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이거가 이제 그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좀 뒤떨어진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요 뉴스 하나만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편집하면서 느끼는 것이 미국은 중국이 서열 2위까지 키우다가 이제 미중 전쟁 가능성으로 미국 국민들의 정신을 혁신문화란 말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일본과 같은 프라자 합의로 잠재우는 방식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금융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의해서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당시 미국 그 국민들의 그 정서가 어, 노재팬이라는 정서가 그때 형성이 됐고 일본은 이 일본계 미국인들이 이 말하자면은 그 이동이 불편하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역사적 그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이 슬슬 지금 반중 정서를 그 일본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좀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가끔 아니 혐오 아시안계 혐오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어, 이 말하자면 자기 생각 없이 그런 뉴스에 그 멍들어 가지고 그 아시아계 때문에 우리 미국이 그 손해를 본다 이렇게 느끼는 단순 반응적인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무차별 그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머니투데이 황혜린 기자인데 청렴도 순입니다. 1위가 그 덴마크인데 그 뭐 다 그 선진국은 다 높은데 그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일본도 여기에는 못 들어가 있네요. 일본이 18위고 한국이 31위입니다.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기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청렴도란 것은 대부분 이제 그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 이런 거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중국이 65위고 뭐 북한 뭐 이런 거 따질 거가 없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 청렴도에서 그 10위권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탈리아가 안 보이네요. 이탈리아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유럽 쪽이 좀 세죠. 그리고 또 뉴질랜드도 높고 핀란드 그러니까 북유럽 쪽이 좀 높죠. 덴마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디가 있나? 미국이 24위네. 미국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2019년도 거를 한번 검색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그 OECD 37개국 중 23위였다.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반부채 정책 확산 필요하다. 기업의 그 뭐 어떤 투명성도 강화해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2016년부터 이렇게 그 43위 했다가 2015년도에 2016년도부터 그래도 그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다 하는 면으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뉴질랜드를 88점으로 봤을 때 덴마크 우리가 61점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뭐 이 말하자면 청렴도 따지기 이전에 기업부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이것은 이제 기업만이 아니고 공공 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의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적 협의회와 더블당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어요. 세월호의 복사판 시도한다라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앞두고 분향소 설치에 유가족 경찰 충돌했다. 분향소 설치가 그 보통 대부분 허가를 받고서 하는 건데 무허가 집회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하고 충돌이 됐고 그래서 시속 0km 세종대로 헬로원 유가족 민주당 등 집회로 오후 내내 꽉 막혔다.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에 기습 분향소 설치했다. 어, 여러 그 뉴스 매체들의 그 제목들을 따온 겁니다. 거리로 나선 이재명, 윤 검사 독재 정권 규정 가장 몰상식 비판했다. 유가족 협의회 자생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장외투쟁 손에 든 유인물 참으로 요거는 이제 다음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유가족들이 어디서 그 돈을 모아서 했는지 똑같은 그 빨간 마호라를 그 이게 그 목에 걸치고서 유족들의 영정을 들고서 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집단 행동을 과연 해야 되는 걸까? 또 모자 쓰고 그다음에 머리 희끗희끗하고 실제 이게 그 본인의 그 자식인지 아니면 자식이 아닌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남의 자식 사진 가지고 가는 건지 사람이 일단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앞에 나서 가지고 모자 쓰고 뭐 머리도 길게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자기 자식께 누가 죽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안전사고 성격을 정치화하여 한국 사회를 분열,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분명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 이런 뭐 대형 그 이 말하자면 어떤 걸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어 그 들고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냐?
똑같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그 머프러를 해가지고 집단 행동하는 단결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냐. 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유족, 요 빨간 건 사람들이 유족들이고, 요거는 이제 호응하는 군중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다 말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더불당이 장외 투쟁이 있는데 이재명 뭐 대표가 이렇게 그 뭐 어디 연단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뭐 좌파나 우파나 뭐든지 그 시위할 때 보면은 요게 풍선인 모양인데 요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는 그게 이제 매우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빨리빨리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업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요 인쇄비는 또 어디서 그 나오는 거냐? 이게 큰 돈은 아니다. 그 아니죠. 큰 돈일 겁니다. 허구한 그 우리나라가 그 이 격렬한 투쟁들이 있으면서 요건 뭐 우상호 씨라고 그 국회의원일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취재 기자들도 뭐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자, 그 전 정권도 그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 그 물가 인상이나 인프레 등에 대해서 그런 건데, 또 이런 거를 보면서 깝깝함을 느낍니다. 이게 2월 4일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뉴스라기보다도 이런 거를 한번 제가 편집해 봤습니다. 치유 대신 갈등 반복하면 집단 무기가 올 거. 말이 재밌어요. 2023년 2월 1일자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입니다. 희망제작소라는 게 고 박원순 씨가 만든 그런 단체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뉴스레터에서 온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재난 치유 소셜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이끄는 최운석 성공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치유 대신 갈등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매우 큰 위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 대학원생 심리학과 대학원생들끼리 조를 나눠 가지고 토론을 뭐 벌려 가지고 뭘 뭐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 재난의 치유란 마을에 불이 나면 온 마을이 함께 불을 끌어 나서는 것. 참 말이 좋아요. 이거를 저는 언어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재난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를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을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농촌 공동체라면은 맞는 말이다. 그럴듯한 말로써 선동 프레임을 씌우는 고도의 전술이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불법 집회를 집단 선동하는 말이다. 현대 사회는 특히 도시화된 곳에서는 분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가 있는 이유 아니냐. 아, 치유를 위해서 모든 그 이 서울 시민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불을 끌어 나오라는 얘기는, 이것은 2월 4일 날 집단 행동을 어, 촉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의 말인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학이든 뭐든 심리학 분야도 꽤 복잡한데, 그런 거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심리학이란 것은 사람을 정신을 움직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그 심리학과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최훈석이라고 희망제작소하고 무슨 뭐 배가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재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태원 것만 하더라도 그 병목 현상이라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런 거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병목 현상이 발생이 안 되도록 뭔가 그 이 통제 그 인풋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 사람이 모이고 하는 그 어떤 그 이 말하자면은 그 기념일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그럴 때 하는 거지.
이거를 그 심리까지 나서 가지고 갈등 반복하면은 집단 무기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겁박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뭘 희망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인지 오히려 희망 제속사가 이런 말로써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작 지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도된. 그러니까 말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숨은 뜻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진영 논리만 난무하는 국회, 국론 분열 행위 규탄. 이거는 또 그 우파 같은 데서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가 이게 어디서 한 건지요? 리베라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는데 자, 그 좌빨들이 하는 행동이나 얘네들 하는 행동이나 얘네들도 똑같은 인쇄업자들이 해준 거 모양이에요. 네? 에, 어떻게 머리들이 이렇게 안 돌죠?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어디서 배운 거지 이거? 그 여나 야나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시위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유물을 들고 한다. 이상하지 아니한가? 인쇄업자만 돈 벌긴가? 요거는 좀 제가 이 아재 개그식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뭔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다 이게. 똑같이들 이 짓들 하고 앉아 있다 이게.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 상처, 운둔, 고독사, 소리 없이 사라진다. 중년 운둔형 외톨이, 헤럴드 경제. 고독사 유형군 운둔형 외톨이. 일본과 달리 한국 1인 가구 많아. 도움 요청 못하는 중년 많을 것. 고독사도 중년 운둔 문제에 포함되어야. 헤럴드 경제 김빈나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집을 전문적으로 청소한 김현섭 에버그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독사 청소 대부분이 중년이라며 사연을 들으면 사업 등 인생에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고립 운둔했다가 극복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다. 원룸, 쓰레기산, 사진이나 개인 소품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어, 근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들을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히키코모리는 혼자 1인 가구라기보다는 그 부모 나이가 한 50이 다 가까이 되더라도 부모님이 고령화돼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꿈쩍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어, 결국은 이게 다 사회적 문제가 좀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경제 발전이라는 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일자리도 문제고 또 자동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은 또 하고 싶지도 않고 힘든 거에 비해서는 버는 수입은 또 별 볼 일 없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영화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또 다음 장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 JTBC에서 뭐 한 1년 넘는 정도에 한 것 같은데 뭐 긴 얘기입니다만은 의미 있는 언어를 말을 좀 가져왔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해방이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이게 조직의 부장급이 한 얘기예요. 저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하도 이 사내에서 동호회 만들라고 했는데 딱 세 사람이 동호회 가입 안 해서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해방이 모임을 합시다. 이렇게 해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깝깝하고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해방되면서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녀 사랑 얘기 비슷하게 또 끼어들고 있지만은 이것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오빠가 있는지 남동생인지 뭐 오빠겠죠. 끼리끼리는 과학이니까 하면서 또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그 학교 같은 데서도 그렇고 어느 그 부류에 끼질 못하면은 왕따 당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어딘가는 다 소속이 돼가지고 살라고 어, 혼자 고독하고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든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다들 이 오버랩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같은 성격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생존 서바이벌 편집증 환자는 제약인원 그 편집증 환자이면서 남녀 관계까지도 생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참, 이거 여배우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 배우가 참 잘 나가죠. 그 카지노에서도 악역도 잘하고 또 여기서는 뭐 좀 은둔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나오는데 인간을 갱생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오만하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첼로키 네이션에 눈물 자국을 부채질한 조약에서의 의회 의석을 약속했다. 188년 후 체로키 네이션은 의원들이 마침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체로키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디안이었으니까 또 그 북미의 그 체로키 인디안만이 아니고 뭐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파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파치들이 끝까지 이 미국 이 저기 이 유럽에서 넘어온 미국 건국 세력들하고 끝까지 싸워서 나간 족이 아파치족이고 체로키족은 미국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었다는데 결국은 인디안 거주지를 그 음악도 있었겠죠. 리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리저베이션이라는 게 보류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지만은 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는 음악도 있었죠. 노래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188년 만에 미국 하원 의회에 체로키 대표 의원이 가게 됐는데 이것은 뭐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제안된 대표인 김티라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이 웬일이야 이렇게 됐는데 한국 사람은 아닌데 티히인데 이제 킴이라고는 돼 있어요. 뭐 물론 체로키 인디안들이 혼혈도 많이 됐겠지만 동양적인 얼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차피 그것이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행을 안 하면은 완전히 깡패가 되니까 이미 깡패짓을 다 하고 학살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건국이 된 거고 지금의 강국이 된 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옛날에 약속한 그것을 뭐 이행을 해보겠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권은 없고 뭐 창광권만 있는 의원이라고 하니까 결국 뭐 허수아비일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떤 투표는 못하지만은 어떤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부족 조약에 대한 역사적 청문회도 열렸고 그래가지고 이 김티희라는 여성분이 최초의 이 국회의원으로서 나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결국 미국이 전투기 띄워서 중정찰 풍선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 말고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 전투기 출격해서 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동영상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정지된 화면이지만은 뭐 이렇게 이 전투기가 출격해서 총을 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얼어붙는 미중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국은 외국한테 나라 자체를 침범 당한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1, 2차 대전 때까지라도 유일하게 그 테러로 당한 거는 이 9.11 무역센터 그 폭파 사건 어,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마무리한 자기네들 이 국토에 적이 침투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풍선이 블링켄의 중국 여행을 망쳤다. 그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라고 폴리티코 필립 네키와 나할 투시 두 사람의 어떤 보도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한번 읽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 베이징하고 뭐 대화를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런 목표들이 꼭 그 잘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에디터 오일 프라이스 컴에서 석유 관련 전문 이 매체에서 이런 정치적인 뉴스도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쭉 그동안에 나온 어떤 그 얘기들을 편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은 에, 사드 배치 때문에 그 중국이 이 말하자면은 이 뭐 크게 이 반발을 했고 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명백히 저해한다. 이래가지고 보복도 했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의 그 실존적인 핵 결국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에서의 새로운 접근법들은 무기 증강뿐이 없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핵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물론 꼬리를 내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골칫거리인데 어, 이 중국이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 있지 않냐라고 요구하는 거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위원장에게 제재 해제의 이점에 대해 교육하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이 갖는 기술적 이점에 대해 북한에 주장하라. 북한이 스스로 정한 핵 및 미사일 실험의 유예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또한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어떠한 군사훈련도 하지 않도록 남한을 설득하라. 중국이 조금 뭐 언짢네요. 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는데 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저렇게 계속 세게 나간다면은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 마땅하게 행동을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일 프라이스 컴이니까 예, 아마 이 국제 이 말하자면은 그 석유라든지 이런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왜냐 중국도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많이 수입하고 다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을 텐데 에, 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지들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묻는 일본은 왜 전투기용 엔진을 국내 개발 못하니? 에, 머크몰이라는 데서 일본이 추구한 전투기의 국산 개발이라는 거로 했는데 뭐 전투기 개발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거는 그 1995년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요게 이제 그 지원 전투기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T-50인가 그거 뭐 그 A-50인가 그거로 해서
훈련용 그 전투기죠. 일본도 이런 거는 만들 능력이 있는 건데 실제 전투기로 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애들 장난감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디에 무기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주력 전투기 국내 개발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일본의 전투기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이 현재 돼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KF-21인가 개발해서 음속으로 이제 돌파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그 뭐 엔진 제트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본도 충분히 만들 능력이 되는데 이 전투기 개발을 못하고 어, 영국이나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하고 제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독자적인 개발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입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건 2차 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국이 딴 데보다도 일본한테 된통 혼이 나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렇고 아예 그냥 그 일본 애들은 원래 이제 더 이상 이제 산업 국가로 더 발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니들은 하지 말고 경제나 힘을 써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방위를 해줄게 이렇게 이제 그 패전 후에 해온 정신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무슨 싸움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우리 국산 전투기 개발하자는 프로젝트가 이제 와서 조금씩 맺고 있는데 아직 수준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일본의 이 말하자면 깝깝한 거를 이렇게 뉴스를 냈네요. 암모니아에 빠진 대기업들, 삼성이 돈 냄새를 맡았다. 암모니아에 공들이는 기업들. 왜? 중앙일보 이동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암모니아에 빠진 기업들이라고 해서 삼성, SK, 현대차, 롯데, 포스코, 두산 뭐 유명 그 그룹들은 여기 다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통해서 전기차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지고 하면은 그 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 청정 에너지 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학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화학적으로 탄소가 없으니까 암모니아가 NH3까지는 알고 있어요. 질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이다. 암모니아. 암모니아 냄새 좀 격하죠. 우리나라 저기 뭐죠? 홍어 먹을 때 그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라니까.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자인 블랙락은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은행들과 달리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 이런 뉴스 출처를 제가 깜빡 빼먹었네요. 어,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 방진 자산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한번 좀 쭉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세 가지 방진 자산이 뭐냐 그러면 소비자 필수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와닿는 게 그런데 소비재는 안 쓸 수 없으니까 소비자에게 이 말하자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다. 이 전가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하면은 좋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 목록에 부동산이 있는 것은 직관에 어긋나나 금리가 오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을 것이지만은 투자 운용사 인베스코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금리가 상승할 때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결국 뛰더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자기가 빚을 내 가지고 주택을 샀다. 근데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세를 놨다. 그런데 그 금리가 올랐다. 그 이자를 더 내려니까 전세값 더 올려달라. 임대료 더 올려달라. 이런 건가요? 참, 우리는 참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참 음,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와인이 이 방진 세 가지 와인에다가 투자를 또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어, 와인은 변하지 않으니까. 천년 동안 먹어서 사람 몸에 이상이 없는 것은 아주 좋은 거다. 그게 뭐 서양에서는 올리브유하고 와인. 근데 이제 그 이 위스키 뭐 이런 것은 아직 천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우리나라 막걸리도 아마 천년이 아직 안 됐고 소주는 더더욱 아니고요. 와인은 천년이 넘었다. 이런 거는 이런 쪽에 그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 문서는 정보만 제공하지 그 어떤 조언이나 뭐 이런 게 하는 거고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꼭그 붙이는 얘기죠. 네. 블랙락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이 금리 올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인플레가 되니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 3.4%,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 조이신문의 보도 내용인데 인프라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53년 만에 사실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꼭 우리나라 야당처럼 하는데 그 중국 스파이 기구 그냥 구경했다고 해가지고 조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사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과 동시에 뭐 오늘 뉴스가 그랬잖아요. 그 쏴서 떨어뜨렸죠. 바이든은 중국 스파이 풍선을 추락시켰다. 하지만 그는 양국 관계를 망치지 않았다. 뭔 얘기인지. 브랭컨이 가기로 했다가 좀 연기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또 남해안에서 어선이 전복해서 9명이 실종됐다. 국내 뉴스보다도 AP에서 이것도 또 다뤄가지고 했는데 자관 뭐 그 엔진실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전복이 됐다 이런데 그 9명은 현재 실종이지만은 3명은 인근 상선에 의해서 선원 3명은 구조가 되었다 해가지고 뭐 구조되신 분들인지 어떤지 지금 이렇게 옮기는 장면이고요. 윤 대통령은 수색 구조범위 넓혀라 해군 특수부대 추가 투입 지시를 했다. 이렇게 그 발빠르게 직접 관여를 해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관할인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나요? 국토해양부인가요? 국토해양부 원희룡 씨가 담당인가? 잘 뭐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9명 뭐 이런 거지만은 에, 할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그 이 뭐 정신적 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갈등과 뭐 이런 거를 어, 이 조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이 나면은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집단 행동으로 불을 꺼야 된다는 말에 프레임을 씌워서 한다 그러면은 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상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희망 제작소 같은 이 박원순이 같은 그 조직 만들었던 조직에서는 그 이제 누가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GPT 열풍의 삼성 하이닉스 들썩 연상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 속도 조선비즈 박성호 기자의 내용인데 미국에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챗 GPT라고
그 챗이라는 게 채팅 이런 건데 현재 그 문자로 그 왔다리 갔다리 하고 논문도 쓸 수 있고 뭐 그렇다는데 2026년 107조 시장 네이버도 챗 GPT 참전하고 삼성 하이닉스 병목을 잡아라.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병목. 병목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거를 병목을 잡아라. 이걸 해결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인데 AI 그 저기 그챗 GPT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삼성의 여기 써 있는 게 HBM, PIM이라는 또 AI용 전문 그 연산 가능한 에, 반도체를 개발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병목인지. 네. 에너지 인플레이션 1월 25년 만에 최고치. 코리아 헤럴드 송승현 기자인데요. 어, 자원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이걸 가지고 민생 파탄이라고 그 이재명이는 그 광화문에서 피켓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전 정권에서 그 실정했던 게 그 현실에 나타나는 거, 그 기름값이나 그 다음에 그 LPG 가격이 그 올해 그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게 올해 그게 올라가지고 바로 그냥 그 전 정권에도 그때그때 반영했으면 이런 데미지를 안 입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민생 파탄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은 그 매우 그 술수가 낮은 그 술수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야당도 뭔가 껴서 같이 걱정해주고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거꾸로 야당이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면은 나중에 국민 그 서민 생활을 위해서 그때그때 잘 반영하쇼라고 건의하는 게 오히려 야당의 역할이지 포퓰리즘으로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거꾸로 여당이 아이고 올리면은 곤란하지 않아. 그러면은 야당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니들 우리 욕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니들 우리 애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옛날에 국민의힘은 뭐 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정권 잡자마자 또 그 가격을 바로 또 올려버리냐? 어차피 세금으로 맺구나. 그다음에 그 가격 올려서 맺구나. 올라가는 건 어차피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적자를 메꾸려면 어떤 세금이라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다 해결이 돼야 딴 그 세금을 또 좀 절약할 수 있고 안 올릴 수 있고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법인세는 한 5% 정도 더 낮춰야 된다. 25%라면은 20%로 낮춰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어, 2월 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